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김가영입니다. 오는 10월 28일에 치러질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고성군수 출마 예정 후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공약과 또 고성군의 미래를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방송 특집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 그 첫 시간은요. 최평호 후보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과 함께 만나게 되셨는데요. 예.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수 재선거 새누리당 후보 기호 1번 최평호입니다. 저는 30여 년간의 공직생활과 한 12여 년의 기업 경영으로 행정과 경영의 경험을 두루 갖춘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님 이렇게 고성 군수에 출마를 하실 정도면 또 그 마음의 기반에는 또 고성에 대한 또 애틋한 그 애정과 그리고 어떠한 인연 또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에게 고성이라 하면 어떤 곳인지 그 의미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 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성에서 자랐습니다. 고성에서 그 공무원을 말단부터서 시작을 했고 고성 부군수로 그 퇴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성군의 행정과 현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성하면 무엇보다도 시장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할머니의 그 손을 잡고 시장통을 따라다니던 그 추억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모처럼 국밥 한 그릇을 놓고 할머니와 마주 앉아서 먹던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요. 또 예전에 비해서 이제 현재 고성시장 풍경이 많이 달라지고 또 국밥을 말아주던 옛날에 그 할머니도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시장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이렇게 할머님에 대한 추억과 그 시장에서의 기억들, 이런 따뜻한 기억들을 들고 보니까 또 고성군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시각에서 보면 고성군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고성은 그 소가야의 역사를 지닌 살아있는 전통의 고장입니다. 한때는 인구 10만이 넘는 아주 활기찬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고성은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또 세계 각국과의 그 FTA 협약 체결로 우리의 농수축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천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무인 항공기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해양 플랜트 산업이나 조선 산업의 배후 기재자 단지로 저희 고성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 한 발짝 이렇게 활동을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번 고성군수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셨는데요. 그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고성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고성에 필요한 군수는 이 흔들리는 행정을 바로 잡아가지고 지역 경제를 그것도 창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단 공무원에서 부군수가 되기까지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봤습니다. 환자가 필요하면 그건 의사가 환자를 봐야 하고 또 범인은 경찰이 잡아야 하고 또 행정은 행정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 경제와 그 발전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보자면 고성군의 지방자치 성과는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가 아마 1995년도 전국 그 동시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연지 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성과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 행정적으로는 사전정보, 행정정보 공개나 각종 위원회의
그 민간인이 참여를 함으로써 공직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바꾸었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도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그 100조 원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44.8%입니다. 이게 1995년도에 63.5%에 비해 18.7%나 하락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고심해 오신 그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고성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집중해서 반드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 고성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권역별로 특성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미래의 성장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과 항공, 해양 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젊은이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특성과 연결한 농수축산업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농수축산물의 품종을 개량을 하고 또 우리가 잡고 키운 농수축산물들을 가공을 하고 포장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바람 나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현재 그 문화원과 구농업기술센터 또 구공설 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고 공동생활 과정을 확대하며 친화적인 경로당을 운영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공동체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고성하면은 또 공룡 세계 엑스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남 고성 이 공룡 세계 엑스포가 고성의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현재는 2016년 또 고성 공룡 엑스포의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후보님은 그렇다면 이 고성의 공룡 엑스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룡이라는 그 테마로 고성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 고성하면 또 공룡의 도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쉬운 점도 보입니다. 군의 재정 사항이 열악하다 보니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 소외되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2016년도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서 지금은 대대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시작이 된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생각입니다. 네. 또 이 엑스포와 또 별개로 최근에 또 한국산업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남해안 시대를 또 선도하는 고성군의 새로운 거점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에 대한 계획이나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특히 항공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약 2만 5천여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그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업체가 즉 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성장함으로써 울산이 광역시로 성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항공기의 경우는 약 25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산업과 비교해 볼 때 그 가치는 엄청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고성은 사천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의 배후지역입니다. 충분히 그 항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분야 또 소형항공기 분야에 집중해서 고성의 경제를 한번 살려볼까 합니다. 네.
이 고성군의 대외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이 관광산업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가장 국민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생활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고성군이 나아가야 될 관심산업 중에 하나가 생면환경농업일 텐데요. 이 고성군이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농축산 산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방안들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과연 미래 산업에 있어서 이 농축산 산업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사실 농축수산업이 이제는 뭐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또 수산물을 잡아서 파는 시대는 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농수축산물의 이제 품종을 또 개량을 하고 또 생산 여건을 바꾸고 또 우리가 잡고 키운 농수축산물을 가공을 하고 포장을 해서 아마도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의 경우는 가바쌀이 지난해 미국에 처음 수출을 하였습니다. 예,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 농업은 모두 죽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고성의 가바쌀은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성의 작은 마을의 기업이 발효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 제조 기술을 개발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고성군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성화된 농축산 산업 쪽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이 고성군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서 또 고성군을 더 알려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 이 현안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관광산업 부분에서는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성군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스포츠 분야는 몇 점 정도를 매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 이제 고성이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행하던 그 달놀이, 즉 고성 오강대는 현재 그 국가 주요 문화재로서 문화재 제7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고성은 그 삼국시대부터 남해안의 해상교역의 그 중심지이자 이 소가야의 도읍지였습니다. 그래서 30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그 고성 공룡 엑스포를 단지 공룡에 국한시키지 않고 당포 해전의 그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가치와 연계하고 또 문화관광 레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역사와 또 뿌리 깊은 역사와 관련한 우리 고성의 문화를 더욱더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고성의 지역적 브랜드 네임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로 들어오면 정작 고성 국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그러한 사업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민들과의 삶과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사실상 그 고성 국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은 사실 거의 갖춰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미안한 일이죠. 도시 사람들은 그 최신 영화를 언제든지 볼 수는 있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화는 자주 접하기가 힘든 문화입니다. 가까운 우리 창원시나 통영시의 대형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해도 뭐 교통이라든지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영화관부터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영화관을 수익성 시설로 만들기보다는 공익적 비영리 시설로 만들어서 볼 생각입니다. 또한 고성 지역은 노령 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문화여가 생활을 위해서 노인복지 타운을 조성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즐길 거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할까 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문화 사업은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인재 육성에 그만큼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성군의 인재 육성 과정 그만큼 많은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또 우리의 인재 육성의 방향이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제는 유아부터 어른들까지 다 이 평생 교육이 주목이 받고 있는데요. 고성군의 교육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 백년지 대계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 고성군은 이제 서민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해외 명문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고성군 고등학생들의 체험 연수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평생 교육의 그 일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는 뭐 고성읍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면 단위의 거점 지역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화 시스템을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성군은 또 하나의 맞춤 복지라는 타이틀로 저소득층과 그리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우, 여성 복지에 가장 많이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의 복지 정책은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뭐 예산 수준으로 본다면 고성군의 예산이 금년도 기준으로 3,200억 정도 당초 예산이 뭐 추경을 하면 한 3,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지하는 그 복지 예산이 약 한 23% 정도, 한 700 몇십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 복지는 정말 필요한 시책이 아닌가 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그 복지와 특히 어른들을 위한 복지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 수혜자가 그룹을 대상으로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비 누수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경상남도에서 복지 분야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복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계속 점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국민의 이 행복과 또 건강이 또 이 복지와 연결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또 이렇게 한 번쯤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후보님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내세우시는 공약을 간단하게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성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도 꽉 차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위기의 고성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권역별로 특성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 산업의 기틀을 마련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강화시켜서 지역 특성과 연계를 한 농수축산업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을 할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복지타운 조성으로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성 국민 여러분, 저 최평호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고성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우리 앞으로 후보님의 행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고성은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사만 시대부터의 역사를 간직한 아주 저력이 있는 고장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한다면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의미도 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고성 군민들과 함께 평생을 웃으면서 또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제 선거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더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 최평호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비록 여러분들보다는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저에게는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과 12여 년간의 기업 경영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국민을 이 가슴에 두고 살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바라보면서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같이 행복하게 신명나게 내 고향 이 고성에서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네, 지금까지 고성군 재보궐선거 출마자인 새누리당 기호 1번 최평호 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보다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